아침 공기가 얇은 비냄새를 품고 창틀을 스쳤다. 시장 쪽 골목을 따라 천막이 길게 흔들렸고 작은 트럭이 과일 상자를 내리며 짧게 경적을 울렸다. 시어머니는 늘 하던 대로 천천히 장바구니를 끌고 걸었다. 단골 좌판에서 마늘을 한 줌 집어 손끝으로 눌러보고 단단한 것만 골라 종이에 싸달라고 했다. 오래 본 사이라 말은 짧고 마음은 길었다. 보건소 앞 혈압기에서 숫자가 오르내리다 안정에 머무는 것을 확인하고서야 숨을 길게 내쉬었다. 체면은 낡은 외투 같아 추위를 막아주지만 오래 걸치면 어깨를 누른다. 그 말이 몸에서 먼저 떠올랐다. 어젯밤 며느리의 눈이 마음에 남아있었다. 말은 길지 않았지만 숨이 흔들리고 있었다. 오늘은 꾸짖지 말자. 먼저 듣자. 시어머니는 혼잣말처럼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집에 돌아오니 벽시계가 또각 소리를 내며 거실의 공기를 정리했다. 싱크대에 주전자를 올리고 불을 켰다. 물이 끓기 전에 조용한 시간, 손목에 시계를 풀어 손바닥 위에 올려보았다. 차갑던 금속이 금세 체온을 먹고 따뜻해졌다. 마음도 금속처럼 오래 쥐면 모양이 달라진다. 시어머니는 그 사실을 오래 겪으며 배웠다. 창문을 조금 열어 비냄새를 들이고 작은 화분의 잎을 손끝으로 쓰다듬었다. 오늘은 며느리의 말을 더 듣고 내가 할 말은 줄여야겠다. 생각이 그 자리에 머물렀다. 그 시각 며느리는 식탁을 비우고 종이들을 펼쳤다. 카드 명세와 단지, 주차 입차 기록이 가지런히 놓였다. 관리사무소 창구에서 직원이 손가락으로 날짜와 시간을 천천히 짚어주던 모습이 떠올랐다. 여기와 여기가 겹친다. 말은 짧았지만 충분했다. 형광 스티커를 꺼내 노랑은 이동, 파랑은 입차, 초록은 결제로 정하고 한 장 한 장 붙였다. 세 갈래 선이 하나의 밤에서 포개졌다가 갈라지는 지점이 또렷해졌다. 억울함은 소리로 터뜨리면 번지고 기록으로 묶으면 방향이 생긴다. 며느리는 수첩 첫 장에 오늘은 확인, 질문은 짧게, 목소리는 낮게, 싸우지 말고 서류로 남긴다라고 적었다. 잉크 냄새가 코끝을 지나갈 때 심장이 한 박자 느려졌다. 창틀을 닫고 커튼을 고쳐 달며 방의 모서리를 밝게 만들었다. 집에 각이 잡히면 마음의 각도 함께 잡힌다. 낮이 기울 때 시누이에게서 문자가 왔다. 저녁에 들르겠다. 셋이 앉으면 덜 무섭다. 그 한 줄에 힘이 실렸다. 며느리는 주전자를 올리고 끓는 물을 작은 주전자에 옮겨 담았다. 차를 우리는 동안 탁한 마음이 조금씩 아래로 가라앉았다. 손바닥의 온기가 다시 가슴으로 돌아왔다. 부엌에서 나가며 불을 한 번 더 확인했다. 생활의 작은 확인이 사람을 지킨다. 오늘은 큰 확인을 해야 하는 날이니 작은 확인부터 차근차근 쌓아 올리자고 마음속으로 말을 이어갔다. 문이 열리고 남편이 들어왔다. 젖은 코트를 털어 걸어놓고 물을 한 잔 마셨다. 뒤이어 시누이가 들어와 그릇과 젓가락을 꺼내 식탁을 차렸다. 된장국에서 김이 잔잔히 올라왔다. 김치 접시의 붉은 결이 식탁 위에서 자리를 잡았다. 며느리는 종이 묶음을 가운데로 밀었다. 자정 무렵 고속도로 통과 알림, 같은 시각 단지, 입차, 그 뒤로 이어진 결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편의 말은 감정이 없었다는 한 줄, 실수였다는 한 줄, 한 번이었다는 한 줄로 끝났다. 그 말들이 그릇 표면처럼 미끄러져 나가자 시어머니의 숟가락이 공중에서 잠깐 멈추었다. 한 번이 사람을 무너뜨릴 때가 있다. 조용한 목소리가 방 안의 공기를 살짝 내려앉혔다. 침묵이 길게 늘어지지 않도록 시누이가 물을 따랐다. 물이 유리벽을 타고 내려가는 소리가 식탁의 울림을 바꾸었다. 오늘은 확인까지만 하자. 며느리는 마음을 다잡았다. 종이는 모서리로 말하고 사람은 눈으로 말한다. 그 밤 우리 셋은 눈으로 더 많은 말을 했다. 식사가 끝나고 거실 불을 하나 낮추자 말의 각이 둥그러졌지만 힘은 사라지지 않았다. 시어머니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낮에 관리사무소에 갔다.
직원이 손끝으로 날짜와 시간을 짚어줬다. 종이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 말이 방 안에 한 번 더 울렸다. 어제 내가 했던 말이 마음에 걸렸다. 체면은 집을 세울 때 도움을 주지만 사람 마음 위에 올리면 무거운 방석이 된다. 오늘은 그 방석을 들고 일어나자. 실수와 책임은 말이 아니라 그 뒤를 정리하는 태도에서 갈린다. 꾸짖음이 아닌 방향이었다. 남편의 어깨가 아주 조금 내려앉았다. 며느리의 눈에서 굳은 빛이 약간 풀렸다. 오래 찾던 시계가 시어머니의 손목에서 묵직하게 울렸다. 내려놓을 때가 왔구나. 마음속에서 작은 결심이 완성되었다. 밤 공기가 골목을 돌았다. 장독대가 낮게 울었고 창문을 스치는 바람 소리가 전보다 부드러웠다. 부엌에서 된장과 저염 간장을 섞어 국물을 맞추니 젓가락이 그릇에 닿을 때마다 얇은 금속 소리가 집안의 울림을 정리했다. 김치통 뚜껑을 조심스럽게 열어 숨을 내보내고 접시를 닦아 식탁 위에 나란히 올리고 물을 2잔 따라 가운데 놓았다. 말은 적었지만 도망치는 침묵이 아니었다. 시어머니가 내일 오전 가까운 상담실에 가자고 제안했다. 변명을 길게 듣는 것보다 절차를 짧게 밟는 편이 덜 아프고 더 정확하다.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골목 맨홀 뚜껑 위로 얇은 빗줄기가 천천히 지나갔다. 밤을 길게 끌지 않겠다는 약속 같았다. 그 밤이 완전히 깊어지기 직전 며느리의 전화기에 택시 전자 영수증이 도착했다. 출발지는 회사, 도착지는 오피스텔 근처, 시간은 새벽을 조금 남긴 시각. 화면을 저장하고 표의 마지막 빈칸 옆에 작은 동그라미를 그렸다. 흐름이 완성되었다. 눈을 잠시 감고 마음을 쉬게 했다. 아침이 느리게 밝아올 자리였다. 이른 시각 상담실로 향하는 길, 인도에 떨어진 빗물이 신발 끝을 적셨다. 작은 소나무 화분이 현관 앞에서 잎을 흔들었다. 상담실의 공기는 조용했고 변호사의 손끝은 부드러웠다. 서로의 생활을 일정 기간 분리하고 재정 흐름을 투명하게 만들며 대화의 규칙을 정하는 이야기가 차분히 이어졌다. 각주를 천천히 짚어주었다. 접근을 제한할 시간, 계좌의 열람 방법, 대화의 시간과 장소. 종이는 차갑지만 사람을 지키는 울타리가 된다. 시어머니는 며느리 쪽으로 조금 더 몸을 기울였다. 남편이 종이를 건네받아 자필 사과문을 적기 시작했다. 길지 않았지만 고개를 들 수 있을 만큼은 또렷했다. 변명 대신 책임을 택하겠다는 문장이 조심스럽게 입술을 지나왔다. 곧바로 재정분리 서류에 먼저 서명했다. 도장의 또각 소리가 방 안에 맑게 울렸다. 과하지도 모자라지도 않은 사이다 한 모금이 가슴을 씻고 지나갔다. 서류들이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누웠다. 변호사가 다시 한번 각주를 짚었다. 위반 시 조치까지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시어머니가 손목에 시계를 풀었다. 햇빛 한 줄기가 금속을 스치며 잠깐 반짝였다가 사라졌다. 그 시계가 며느리 손바닥 위에 조용히 내려앉았다. 체면으로 내 마음을 가리지 않겠다. 오늘부터는 내 편에서 말하겠다. 말은 길지 않았지만 무게가 있었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다. 눈가에 맺힌 물기가 금세 마를 만큼의 침착함도 함께 있었다. 남편은 더 이상의 변명 없이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잉크가 종이에 스며드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모두가 들은 것처럼 방 안의 공기가 가벼워졌다. 창밖 비가 얇아졌다. 오래 차고 다니던 시계는 이제 다른 손목에서 시간을 새로 셀 것이다. 그 시간은 누군가를 억누르는 무게가 아니라 서로를 지켜보는 약속의 무게가 되기를 바랐다. 상담실을 나서니 빗방울이 우산 끝에서 천천히 떨어졌다. 셋이 한 우산 아래에서 골목을 걸었다. 길모퉁이를 돌아 단지로 들어서자 장독대 옆 민들레가 눅눅한 잎을 흔들었다. 현관 앞에서 신발을 벗어 거실로 들어오니 집 안 공기가 먼저 반겼다. 부엌에서는 국이 다시 데워졌고 소금 대신 저염 간장이 몇 방울 떨어졌다. 접시가 닦여 식탁 위에 올랐고
물이 2잔 따라 가운데 놓였다. 말은 많지 않았으나 도망치는 침묵이 아니었다. 따뜻한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와 배에서 멈추고 굳었던 어깨가 먼저 풀렸다. 서로의 약속을 지키자고 한 줄씩 나누었다. 사람의 마음은 종이로 다 치료되지 않지만 종이는 마음이 가야 할 길을 보여준다. 오늘은 그 길이 눈앞에 있었다. 점심이 지나고 햇빛이 커튼 가장자리에 얇게 걸리자 시어머니가 장에 가자고 했다. 큰일을 치른 날일수록 생활의 리듬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시장 입구에 과일 상자가 높이 쌓여 있었고 생선 가게 얼음 위에 은빛이 비쳤다. 시어머니는 미역을 고르고 멸치를 한 봉지 사고 채소 가게에서 부추를 한 줌 더 받았다. 상인과 눈인사를 나누는 사이 며느리는 옆집 할머니와 마주쳤다. 할머니는 반가워하며 며느리의 팔을 가볍게 잡았다. 사람 마음은 부드러운 곳에 닿으면 다시 모양을 찾는다. 두 사람은 별말 없이 웃었다. 그 웃음이 시장 공기 속으로 퍼졌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공원 벤치에 잠깐 앉았다.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지나갔고 멀리서 트롯 노래가 작게 흘러왔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자신의 젊은 날 이야기를 해주었다. 말 많은 집안에서 말 줄이며 살던 시절, 체면이라는 이름으로 마음을 숨기던 밤, 그래도 지키고 싶었던 것들. 며느리는 그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다. 이해가 되는 지점과 이해가 되지 않는 지점이 엇갈렸지만 중요한 것은 서로가 서로의 자리를 조금 더 알게 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다. 말은 물처럼 흘려도 약속은 돌처럼 남겨야 산다. 시어머니가 낮게 덧붙였다. 속담처럼 간단했지만 길게 남는 문장이었다. 저녁 무렵 시누이가 다시 들렀다. 삼계탕을 끓일 닭을 손질하며 셋은 하루의 고단함을 물에 씻어냈다. 냄비에서 치익 소리가 나고 생강 냄새가 퍼졌다. 며느리는 서랍에서 서류를 다시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다. 오늘 찍힌 도장들이 잉크를 말리고 있었다. 남편은 자리에 앉아 조용히 서류를 다시 읽었다. 도망치지 않는 눈이었다. 말은 적었지만 움직임은 달라져 있었다. 밥이 익어가고 국물이 맛이 들었을 때 시어머니가 작은 접시에 소금을 아주 조금만 덜어 며느리 쪽으로 밀어주었다. 사람이 먹는 것도 마음과 같다. 지나치면 목이 마르고 모자라면 기운이 없다. 오늘은 적당하게 먹자.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적당함이 위로가 되기도 한다. 밤이 깊어지기 전 며느리는 수납장에서 시계를 꺼내 손목에 조심스레 채웠다. 딱 하는 소리가 났다. 그 소리가 마음의 자물쇠를 천천히 돌려 닫아야 할 문과 열어둘 문을 구분해 주었다. 닫는 일과 여는 일은 다르지 않다. 둘 다 용기가 필요하다. 창문을 반쯤 열자 빗소리가 가늘게 들어와 방 안의 온기와 섞였다. 식탁 위 서류가 바람에 살짝 들썩이다 다시 가라앉았다. 사람의 하루도 그렇게 들썩이고 가라앉는다. 들썩임 뒤에는 늘 가라앉음이 온다. 그 사이를 버티면 내일로 건너갈 수 있다. 다음 날 아침, 동네 경로당에서 반찬 봉사를 한다는 안내가 왔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같이 가자고 했다. 큰일을 겪은 집은 남의 집 반찬을 먼저 나누면 마음의 방향이 다시 곧아진다. 둘은 장을 보고 된장 무침과 콩나물 무침을 넉넉히 만들었다. 경로당의 밥상 위에 반찬이 차곡차곡 올라가자 어르신들의 얼굴에 웃음이 번졌다. 누군가가 맛있다고 했다. 간이 딱 맞다고 했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다. 그 말은 자신에게도 들려왔다. 오늘의 간은 적당하다. 과하지 않고 모자라지 않다. 어제의 문서와 오늘의 반찬이 같은 자리에 놓였다. 생활이 마음을 안아주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비가 잠시 그쳤다. 나무 잎에서 물방울이 떨어져 보도블록에 동그란 자국을 만들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팔을 가볍게 잡고 발걸음을 맞췄다. 사람과 사람이 맞춰 걷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다. 먼저 속도를 낮추면 된다. 오늘은 시어머니가 속도를 낮췄다. 며느리는 어깨의 힘을 조금 더 풀었다.
골목 끝에서 고양이 한 마리가 비를 피하던 자리에서 몸을 펴며 하품을 했다. 작은 장면이 마음을 웃게 했다. 삶은 큰 장면으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작은 장면이 더 많다. 그 작은 장면들이 서로부터 하루를 만든다. 며칠이 지났다. 서류는 서랍 안에서 제자리를 찾았고 식탁의 국은 자주 싱겁게 끓여졌다. 남편은 퇴근 후 물 한 잔을 먼저 마시고 식탁에 앉는 습관을 들였다. 말은 여전히 많지 않았지만 도망치는 침묵은 아니었다. 시어머니는 가끔 손목을 더듬었다가 멈추었다. 시계가 옮겨간 자리를 마음으로 쓸어보았다. 빈자리가 허전했지만 허전함이 꼭 나쁜 것은 아니었다. 빈자리는 새 물건이 아니라 새 마음이 들어앉을 자리였다. 며느리는 가끔 시계를 벗어 손바닥에 올려보고 다시 조심스레 채웠다. 시간이 손목에서 흘러가고 있고 그 흐름이 오늘은 약속을 지키는 흐름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어느 늦은 오후, 비가 다시 내렸다. 창문을 반쯤 열어 빗소리를 들었다. 나는 마음속으로 한 줄을 다시 꺼내 읽었다. 말은 물같이 흘려도 약속은 돌같이 남는다. 그 한 줄이 등불처럼 조용히 빛났다. 등불은 크지 않아도 길을 잃지 않게 한다. 방 안의 공기가 따뜻했다. 시계 초침이 한 칸 움직였다. 우리의 시선도 그만큼 앞으로 갔다. 이야기는 여기서 잠시 멈추지만 삶은 약속을 따라 그 다음을 향해 천천히 걸음을 뗀다. 문 밖의 비는 쉬었다 내릴 것이고 집안의 온기는 오늘처럼 적당히 따뜻할 것이다. 그렇게 오늘이 지나갔다. 그리고 내일이 어김없이 우리를 찾아올 것이다.